네, 부동산 시장의 시그널을 보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자,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부동산 행복 나침반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행복 나침반의 정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2019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님께서 2019년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지역까지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부동산 상반기 정책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다음에 시장 흐름 그런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이 부동산 투자해도 괜찮은지 또는 기다려야 될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신데 좀 이슈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어떻게 전략까지 나가는 부분까지 확실하게 좀 찍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1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11%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과 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으며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투기를 목적으로 한 대출을 원천 봉쇄했는데요. 때문에 2019년 부동산 시장은 집값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입지가 발표됐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이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개발 호재와 맞물린 지역에는 유동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큰데요. 22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개발 보상금의 향방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리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어갈까요? 아니면 가격 폭등의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의 호재와 악재 속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고민하시고 계십니다. 과연 2019년 서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2019년 상반기 눈여겨봐야 할 서울 지역과 호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영상을 보다시피 이제 서울 부동산 흐름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이 알기 전에 중요한 건 이거죠. 금리입니다. 즉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또는 내가 집을 살 때 실질적으로 현금 모든 100% 자산으로 사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대출을 활용한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부동산과 금리는 상관관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머리 아프게 뭐 숫자, 수치, 데이터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자, 2016년 1월 달 당시 미국 정책 금리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 흐름의 핵심을 미국이다 보니까 당시 금리 대비했을 때는 지금 18년도 이제 18년 12월 달 2.4%였죠. 결국은 이 금리가 과연 더 인상을 될 것인가 아니면 하락될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대다수 다 인상을 보고 있죠.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주식을 봐야 될 것도 없고 우리는 부동산만 보면 되는 건데 어찌됐든 미국 금리가 어찌됐든 오른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금리 또한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금리 인상폭 과연 이게 뭐 한없이 올라가진 않아요. 금리가 어찌됐든 어느 정도 경제가 호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금리 인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중요한 거는 이 뒷부분 분명히 경기라는 거는 우리가 좋은 시점이 있고 또 안 좋은 시점이 있습니다. 최고점이 됐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진 건 아닌데 아무래도 향후 거품을 대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미 대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에 금리 인상을 과연 계속 쭉 올려서 경제가 악화되는 부분은 저는 정책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금리를 올리다가 이제는 완만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잡아야 될 건 이겁니다. 가령 내가 금리 인상에 무서워서 투자를 망설이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전략을 가야 되는 게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공급량도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값을 이야기할 때 상당한 부분 공급량인데 이
4년간 지역별 이 분양 물량 증가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거 대비했을 때 가장 많이 지역이 첫 번째 강원이었어요. 강원이라는 지역은 어찌됐든 우리가 평창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두 번째 눈여겨볼 게 경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 경기도가 공급량이 많았어요. 전국 평균 이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26%밖에 증가된 부분이 없었죠. 즉 여기서 유추해야 될 거는 경기도 공급량 어느 정도 감안하고 내가 투자할 때 또는 내가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이 공급량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차트를 말씀드렸고, 자 구체적으로 넘어가면 입주 물량, 공급 물량, 부동산 1, 2, 4를 토대 갖고 왔는데 건설 시장이 좋을 때, 우리 분양 시장, 우리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많은 건설사들이 분양을 합니다. 왜냐? 분양이 잘 되니까. 우리가 보면 1순위 청약 마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압박을 받다 보니까 좀 주춤했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 물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텀이 있죠.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을 하고 2년에서 3년 사이에 보통 공급, 이 입주 물량 나오다 보니까 이 텀이 있는데 향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2018년도, 19년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21년도 이상을 봐야 됩니다. 왜냐?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처럼 6개월 있다가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21년 차트를 봤을 때는 과연 이 분양 물량 대비했을 때 입주 물량도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다시 한번 부동산의 흐름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흐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고 부동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점 대비 미분양 아파트도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데 전국 대비했을 때는 경남, 제주, 경북 압도적으로 지금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근데 유의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핵심. 서울은 0%예요. 0%. 즉 서울이라는 지역은 고점 대비 분양 아파트가 비중이 없다는 거죠. 완전. 즉 무슨 말이냐.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양극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양극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올 한 해 2019년도 상반기, 하반기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서울 내에서도 분명히 입지 좋은 지역과 서울의 외곽 지역과 양극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